어느 날 이상한 세상에서 어린 소년이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묻습니다. 소녀는 소녀에게 자신들이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묻습니다. 소녀는 그곳을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며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소녀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이름 없는 곳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가 그렇게 고집한다면 이전 사람들처럼 직접 이름을 지어보라고 합니다. 이전 사람들처럼 말이죠. 소녀는 이전 사람들이 이곳에 지었던 이름들을 묻고 소녀는 여러 이름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소년의 머릿속에 남은 이름은 비블리오테카 단탈런입니다. 단탈런이요? 잠시 후 소녀는 소녀가 혼자라는 것을 알아채고 심심하고 외로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손을 잡은 거고요. 함께 떠날 수 있을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이야기는 주인공 휴이가 차 안에서 자신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담은 편지를 받은 지 약 6개월이나 되었다는 말을 하죠.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매우 놀라워합니다. 도둑이 집에 침입해서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에 놀란 거죠. 그에게는 이상한 죽음이었어요. 할아버지 집에는 책 외에는 귀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책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할아버지의 유일한 취미가 모두가 알다시피 책을 모았어요. 하지만 아무 책이나 모은 게 아니고 극히 희귀한 책들이었죠. 그는 전 세계 여러 곳을 며칠이고 몇 달이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을 모으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그를 책에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의 행동은 너무 이상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고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가 모은 책들이었어요. 금지된 마법과 이상한 것들이 담긴 책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말이죠. 하지만 휴이는 할아버지와 가깝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했지만 그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찾던 답을 할아버지의 책에서 찾아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찾던 것을 말이죠. 그는 마침내 할아버지의 저택에 도착했고 들어가 보니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택을 둘러보는데 시간을 보냈고 그곳이 100년 동안 버려진 것처럼 먼지투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둘러보다가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호기심에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책장 뒤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장 뒤에서 말이죠. 그가 책장을 밀자 어둡고 무서운 비밀 통로가 나타났고 그는 용기에 칼날을 메고 라이터를 켜고 용감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계속 걸어가다가 그 통로의 도서관에 있어야 할 모든 책들이 있고 그 책들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있는 작은 인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이 인형이 여기에 왜 있는지 자문하지만 갑자기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인형이 여기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지만 갑자기 보게 된다. 손에 든 책장을 넘기는 인형을 보고 휴이는 처음에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녀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녀에게 사과합니다.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이 휴이라고 말해 이곳 전 주인의 손자라고. 저택.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하며 웨스의 손자가 여기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다. 그때 휴이는 그녀가 자기 할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에게 말한다. 그가 중요한 무언가를 찾으러 왔어요. 그녀는 그게 뭐냐고 묻고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 알고 있냐고 묻는다. 이곳은 단테리온 도서관이라고 불립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길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고 왜 찾고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휴이는 그녀에게 이유를 말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자신의 글에 적혀 있다고만 말한다.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가 비블리오테카 단탈런의 새로운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정말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유언장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다렌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휴이는 다렌이 분명 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아버지의 애완동물이었고 할아버지는 그가 그 애완동물을 돌보길 원하셨어. 그리고 그는 달리안이 지금쯤 배고플 것 같아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소녀가 놀란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뺨을 때립니다. 그를 깨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신이 단련이며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완동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휴이가 놀라고 자신이 한 일을 만회하기 위해 달리안을 데리고 간다.
부엌에 가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점심 준비를 시작한다. 그때 달리안이 그의 물건을 뒤지다가 총알을 발견한다. 옷 주머니에서.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군인으로 일하는지 물어보고 휴이는 그녀에게 말한다. 그가 조종사라는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은 참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 중간에 휴이는 단탈리온이라는 이름의 옛날 괴물이 무한한 책들을 모았고 같은 이름의 도서관이 있다는 것과 자신이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휴이는 통로의 책들을 찾아봤지만 단탈리온 도서관에 대해 눈길을 끄는 것을 찾지 못해서 약간 실망합니다. 그 후 휴이는 점심을 마치고 달리안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때 달리안은 휴이의 목에 걸린 열쇠를 발견하고 휴이에게 그 열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이 울려 휴이가 대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의 조수일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 콜레드 씨가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남자가 서 있었죠.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이는 콜레드 씨가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달리아는 고집을 부리며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했고 저녁에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달리아는 휴이에게 콜레드가 그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휴이가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콜레드가 도둑으로 변장해서 할아버지의 책을 훔치러 갔다는 뜻이냐고 물었죠. 그래서 놀란 듯 휴이에게 대답해요. 당신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휴이는 할아버지와 콜레드 씨의 관계가 매우 나빴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문제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달리아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달을 바라본 후 휴이에게 지금 보름달이 떴으니 콘레드 씨가 책을 훔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들은 저택에 도착하지만 들어서자마자 그곳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달리아는 휴이에게 조금 늦은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지금 중요한 건 코너드가 훔친 책을 찾는 거야.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광대가 나타나 엄청 빠르게 움직이며 휴이를 공격하려자 하지만 휴이는 만만치 않아. 준비를 해왔거든. 총을 가지고 와서 광대를 제압해. 근데 이상한 광대가 죽자 먼지가 되어 사라져. 그래서 달리아는 휴이에게 그 광대가 분명 책에서 나왔다고 말해. 그 후 좀 걷다가 저택을 계속 지나가는데 휴이는 바닥에 코끼리 발자국 같은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멀어져. 하지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 그들을 기다리는 사자가 있었거든. 하지만 휴이는 공포에 질려 생각 없이 사자에게 총을 쏘고 사자는 죽어. 그래서 휴이는 달리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먼저 광대 그 다음 코끼리 그리고 이제 사자까지. 달리안은 휴이에게 뱀과 호랑이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마치 자신이 서커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합니다. 휴이는 지금 처한 상황과 서커스가 무슨 상관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달리아는 하르레긴 앤이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휴이는 그녀를 비웃으며 그 책 이야기는 그저 어린이 이야기들의 모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달리아는 진짜 책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며 콘레드가 훔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되지만 책이 떨어지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주인에게 돌아서서 그 안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현실로 끌어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콘레드에게 일어났죠. 콘레드에게 말이에요. 그 책은 매우 위험했기에 단탈런 도서관에 보관되었고 웨스 할아버지가 직접 잠가 두셨어요. 책의 힘은 보름달이 뜰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콘레드는 오늘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책을 찾고 있었지만 콘레드의 사무실 앞에서 거대한 용을 만나게 되고 휴이는 달리안에게 자신이 용을 막을 테니 사무실로 가서 책을 가지고 재빨리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달리안은 휴이를 희생시키는 것을 거부해서 그에게 열쇠를 꺼내라고 말하고 그가 그렇게 하자 휴이를 자신의 수호자로 인정하며 열쇠에 적힌 글자를 읽어달라고 부탁해. 그녀의 부탁대로 그가 그렇게 하자 열쇠가 날아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녀 안에 단탈런 서고라는 도서관이 열리고 거기서 리베레라는 책이 나와 그 순간 달리아는 휴이에게 그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그가 읽기 시작하자 용이 죽어.
그래서 둘은 콘레드의 사무실로 가서 하르레퀸을 책 속에 봉인하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 돌아오고 그들은 책을 가지고 저택으로 돌아갑니다. 저택으로? 그리고 다시 시간 여행을 해서 도서관에 있는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단탈런과 그의 곁에 있는 소년은 그에게 모든 감정과 기억은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이 도서관을 통해서 그리고 모두 책에 저장되어 있어. 그녀는 그에게 그 책을 건네주며 도서관이 닫기 전에 빨리 떠나라고 말한다. 그의 문이 닫혀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소녀는 속상해하며 소녀를 혼자 두고 떠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이와 달리아는 저택에 있고 계속해서 웨스가 돌아가셨다는 걸 몰랐기에 편지를 보냈다고 사과했어요. 부탁과 함께 용돈을 보냈는데 시기가 안 좋았다고 후회하고 있죠. 그러자 휴이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자신이 할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고 임무의 돈도 받았으니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먼저 달리안이 저택의 서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스텔라가 그들을 데리고 서재를 보여줬어요. 스텔라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도 저택을 물려받았다고 말했죠. 휴이처럼 말이에요.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휴이는 그녀의 부탁을 기해하고 그녀가 각 책의 가치를 평가해 주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휴이는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음악이 어디서 나는지 묻자 스텔라는 그 음악이 카리용, 즉 사람들이 시계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든 발명품 중 하나였고 그 발명품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시간 시계탑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한 발명품에 휴이의 관심이 쏠리고 휴이가 감정을 마치자 임무 때문에 마틴이라는 남자가 그를 만나러 옵니다. 하지만 마틴이 휴이의 손을 잡자 휴이가 왼손에는 장갑을 끼고 오른손에는 아무것도 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마틴은 자신이 스텔라의 친척이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스텔라의 후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텔라가 여기 산속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주 스텔라를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한다고 말합니다. 산속에. 그래서 휴이는 마틴에게 스텔라를 이렇게 텅 비고 무서운 곳에 혼자 살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틴은 스텔라가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며 휴이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주받았다고? 그는 저주가 누구든 제한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 휴이에게 설명한다. 스텔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휴이가 그에게 그 사람이 살인인지 자연사인지 묻습니다. 마틴은 그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모든 아이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텔라를 제외하고는 보름달에 누군가가 저택에서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릴 때? 마틴은 그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모든 하인들이 그녀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보름달의 저택에서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할아버지의 저주받은 책 때문에 그때부터 저주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책은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휴이에게 그 책을 찾아 스텔라에게서 저주를 풀어달라고 부탁하고 그 책이 어딘가 이 저택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텔라가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원했기에 그 후 휴이는 스텔라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을 만한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권의 책을 모아 돌리안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텔라가 태어나기 훨씬 전,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범죄에 대한 필사본을 찾았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범죄들이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었습니다. 스텔라가 태어났을 때 돌리아는 그에게 유령책이 주인에게 저주를 내릴 수 없다고 저주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휴이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가 실제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돌리아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책을 읽지만 그 순간 휴이는 창문을 통해 마틴이 늦은 밤 스텔라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걷고 있지만 마틴은 스텔라의 친척이고 그녀에게 해를 끼칠 리 없으므로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계탑 종소리가 울리자 휴이는 돌리안에게 이제 자야 한다고 말하지만 무서운 광경을 보고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저택에서 시체들을 발견하고 옆에 거대한 괴물이 있는 피투성이 셀라를 보게 됩니다. 괴물이 셀라 옆에 있었습니다. 휴이의 총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괴물이 날아서 완전히 사라졌고 휴이는 셀라를 확인합니다. 셀라는 마틴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셀라는 휴이에게 마틴에 대해 묻습니다. 휴이는 그 자리에 있던 괴물에게 마틴이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셀라가 슬퍼하거나 슬픔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행동하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다음날 휴이는 돌리안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돌리안은 저주는 없고 모두 허튼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휴이는 엊그제 스텔라 옆에 있던 괴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돌리안은 골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진흙으로 만들어진 괴물이며 어제 본 것처럼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특정 책을 읽으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골렘은 그것을 조종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골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뇌조차 없으니까요. 그건 저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마틴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골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베야. 그래서 돌리안은 유령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가고 휴이는 그녀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 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것을 읽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텔라의 어머니가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일련의 살인 사건 때문에 그녀의 사람들이 추방한 후 이 도시로 이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살인 사건들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때 스텔라가 들어와 휴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며 그에게 절대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지만 휴이는 일을 마치면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태도를 바꾸며 그가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으니라며 칼을 꺼내 그를 찌릅니다. 하지만 칼이 그의 숨겨둔 책에 맞았기 때문에 휴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순간 달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휴이에게 스텔라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 습관이 스텔라에게 이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스텔라와 그녀의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골렘을 만들었어요. 달리아는 휴이에게 자신의 안에 있는 책 미궁을 열라고 부탁하고 휴이는 그녀의 말을 듣고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해요. 골렘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죽은 후 그들은 시계탑과 스텔라의 저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완전히. 스텔라는 저택을 떠나고 버리는 것을 거부해서 그녀도 죽습니다. 하지만 휴이와 달리아는 그들이 만났던 또 다른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휴이와 달리아는 책을 사기 위해 도시의 도서관에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읽을 일반적인 책들입니다. 하지만 달리안이 휴이에게 말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책에 집중하느라 그녀를 무시해서 그녀는 화가 나서 그가 고른 모든 책의 결말을 스포일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무시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그리고 한 소녀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 소녀가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둘 다 정말 짜증나지만 그러다가 그녀가 웃어요. 그래서 휴이가 그녀를 보니까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리안에게 이 사람은 유명한 상인의 딸인 카밀라라고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카밀라를 달리안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달리안에게 그래서 카밀라는 루이즈가 어렸을 때 입양한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일 거라고 말합니다. 카밀라는 아주 친절합니다. 하지만 달리아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휴이 뒤에 숨고 카밀라 옆에 있으니 편하지 않습니다. 휴이는 카밀라에게 여기서 뭘 하는지 묻고 카밀라는 학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들이에요. 그리고 카밀라는 둘 다 자기 집에 차를 마시러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초대해요. 잠깐. 하지만 달리아는 휴이를 계속 밀어붙여서 휴이는 동의하지 않고 카밀라는 그걸 눈치채고 자기 지갑에서 사탕 봉지를 꺼내 달리안을 유혹하려고 해요. 그리고 달리안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걸 보자 자기 집에 더 많은 사탕이 있다고 말해요. 훨씬 더 많은.
그때 달리아는 완전히 넘어가서 휴이에게 소리치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상한 여자 집에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말해요. 이상한 여자 말이에요. 이상한? 그녀 같은 옷을. 카밀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카밀라는 자기 옷이 그런데 아무 데서나 산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왔다고 말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카밀라가 달리안에게 화를 내자 휴이는 둘에게 질려서 화제를 돌리고 그때 카밀라는 그에게 지능을 높여주는 책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읽는 사람의 지능을 높여주는 책 말이죠. 휴이는 학교 아이들을 위해 그런 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른 학교가 문을 열어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학교 주인은 리드라는 여자아이인데 둘 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어릴 적 친구죠. 그녀는 리드가 학생들에게 판타지 소설을 가져다 주고 읽게 했고 그들의 지능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후 카밀라는 리드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집에 틀어박혀서 며칠 안에 모든 학생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모든 것이 그 책 때문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심은 정확한데 달리안과 휴이도 그 책이 이유라고 확신하고 달리안은 그녀에게 그녀가 말하는 판타지 소설이 지혜의 책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방대한 지식을 독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휴이가 서둘러 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자 달리안은 도서관에 책이 있다며 좀만 애걸하면 자기가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하지만 휴이는 다시 달리안의 말을 무시하고 카밀라에게 리드의 집으로 당장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도착했을 때 휴이가 리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리드는 그가 직접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학교의 괴물들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카밀라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지만 리드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더 이상 제자들이 아니라고 괴물처럼 변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휴이가 그 책이 그들을 변하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드는 이제 그 책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휴이는 그녀에게 정확히 어디서 그 책을 발견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 장소를 알려주고 그는 카밀라와 함께 리드를 남겨둔 채 달리안과 함께 그녀가 말한 곳으로 갑니다. 그들이 들어가자 휴이와 달리안을 즉시 알아보는 아이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의 책을 가지러 온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휴이는 이들이 모든 것을 아는 리드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얻은 모든 지식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고 그중 한 명이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류 지배를 꿈꾸곤 했지만 이젠 그 생각이 정말 지루해. 그리고 그들은 휴이에게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지혜의 책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휴이는 책을 들고 떠나서 만난다. 카밀라와 그 셋은 책을 태운다. 그 허후 휴이는 달리안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가고 달리안은 오래된 곳으로 향한다. 웨스의 정원에서 그의 거대하고 희귀한 식물들을 돌보기 시작하며 휴이에게 이것들이라고 말한다. 식물들은 13년 후에 피어나고 그녀는 그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휴이가 달리안의 부드러운 면을 알아채고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카밀라가 그녀를 위해 초콜릿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택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휴이는 문을 열어보니 두 명이 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웨스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휴이는 웨스가 죽었고 자신이 그의 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휴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휴이는 매우 강해서 한 명을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은 휴이를 막으려고 달리안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때 휴이는 그들이 도둑임을 깨닫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휴이가 둘 다 도둑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도 인정한다. 그들에게 그는 부유한 집에 아주 귀중한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말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밤의 여왕입니다. 그들은 휴르스이와 달리안을 묶어 도서관에 앉혀놓고 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힘들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답답해하며 휴이에게 책 위치를 묻지만 휴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휴이를 때리고 달리안에게 책 위치를 묻습니다. 달리안은 책이 여기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믿지 않고 계속 저택을 수색합니다. 달리안은 그들 중 한 명에게 경고하며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몇 분 후 모두 그의 비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의 파트너가 그를 확인하러 가서 소리를 따라가다가 저택정원에 도착하지만 친구를 찾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가 찾던 책을 달리안이 말했던 거대한 식물 위에 있었지만 갑자기 그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달리안과 휴이는 간신히 풀려나 정원으로 달려갑니다. 달리안은 거대한 식물 위의 책을 발견하고 그 식물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 휴이에게 이 식물이 밤의 여왕 그 자체이며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혹은 그 책이 13년마다 한 번씩 살덩이를 먹기 위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룻밤 후에 다시 시들고 그 위에 있던 책장이 떨어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돼요. 책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도둑들은 죽어요. 며칠 후 달리아는 책 세트가 불완전해서 휴이에게 엄청 화가 나서 앉아있고 자기가 읽고 싶어 했던 책이 불완전하게 왔다면서 어떻게 그걸 가져오지 않았냐고 말해요. 자기가 읽고 싶었던 책의 상권을 가져오지 않은 걸 말이에요. 그래서 휴이는 작가가 3부를 쓰는 걸 중단했기 때문에 책이 2권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달리아는 기다릴 수 없고 정말 3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무너져요. 하지만 휴이는 그녀가 하는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는 책 주문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해요. 그녀에게 책 주문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해요. 렌이라는 작가 자신이 쓴 편지인데 웨스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책 속에 갇혔기 때문이죠. 휴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달리안이 휴이를 일으켜 세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러 가요. 휴이는 달리안과 함께 레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에게 레니가 만날 시간이 있는지 물어봐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레니가 현재 새 책을 쓰고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하고 휴이에게 다음날 다시 오면 레니를 설득해 보겠다고 해요. 휴이는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사과하지만 달리아는 이상한 말을 해요. 휴이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레니의 책 중 하나에서 그가 죽은 아내를 기리기 위해 썼다는 걸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방금 만났는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만난 파울라라는 여자는 이상하고 수상쩍어 보였고 피 묻은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밤에 그녀는 그 칼을 우물에 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때 휴이와 달리아는 파울라가 수상해서 레니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이 어두컴컴한 것을 발견하고 휴이는 라이터를 켜는데 안에서 작가 레니의 시체와 집 안감옥에 갇힌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들이 파울라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녀를 안심시키고 휴이는 그녀에게 누구이며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레니의 연인이라고 말하고 휴이는 그녀에게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한다. 그가 감옥을 부수고 그녀를 구할 수 있도록 그녀는 레니가 죽었다고 들었고 구해야 할 사람은 그녀인데 혼란스러워합니다. 다음날 다시 와서 레니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휴이는 레니가 죽었다고 들었기에 혼란스럽습니다. 구해야 할 사람은 그녀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휴이는 동의하고 달리안을 데리고 떠납니다. 다음날 그들은 레니의 집으로 돌아오고 폴라가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끔씩 달리안이 우리 레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그걸 증거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녀가 레니를 죽였다는 증거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굳게 잠긴 방으로 그들을 데려가 문을 열고 그들은 레니가 앉아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발견해요. 휴이는 충격을 감추려 하고 레니와 아주 평범하게 이야기하며 심지어 그의 책, 3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레니는 앉아서 자신의 앞에 있는 책을 쓰기 시작해요. 하지만 휴이는 레니가 글쓰기를 통해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밤에 와서 라티시를 구하라고 그리고 자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책 3권을 완성하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휴이는 달리안의 책에 사인을 받으러 왔다고 레니에게 말하고 레니는 사인을 하고 둘 다 떠납니다. 그 순간 휴이는 책에 있는 레니의 필적과 편지의 필적을 비교하여 똑같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 사람이 레니 본인이고 레니와 닮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라티시 그의 연인을 구하러 돌아옵니다. 그가 부탁한 대로 했지만 놀랍게도 라티시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달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휴이에게 이것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책을 바꿔. 어제는 레니가 죽었고 오늘은 라티시가 죽자 그가 돌아왔어. 그 순간 레니가 들어오지만
바로 뒤에서 폴라가 나타나 그의 다리를 쏜다. 그들의 앞에서 휴이와 달리안을 감방에 가둔다. 폴라가 레니를 죽이려 하자 휴이가 그녀를 막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레니의 글에 집착하는 광팬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세 번째 이야기를 쓰는 것을 그만두자 그녀가 이 모든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레니에게 보낸 편지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무시하고 아내가 죽은 후 라티시와 사랑에 빠지자 분노에 찬 그녀는 레니를 다시 쏜다. 분노에 차서 그녀는 레니를 다시 쏜다. 그리고 라티시가 깨어나 휴이가 자기 말 안 듣고 레니 데리고 도망쳤다고 소리치는 바로 그때 레니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폴라는 다시 라티시를 죽이고 그 순간 레니가 다시 살아나고 달리아는 폴라가 들고 있는 책이 영혼교환 책이라고 휴이에게 말해요. 그리고 그 책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천재이자 동시에 미친 의사가 쓴 책이라고 말해요. 동시에 천재이자 미친 의사가 쓴 거라고. 두구의 시체 사이에서 영혼이 바뀌는 건데 영혼은 하룻밤 이상 한 몸에 머물 수 없어서 둘 다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폴라는 너무 미쳐서 계속 둘을 죽이고 한 명이 깨어날 때마다 다시 죽여요. 이로 인해 그들에게 죽음 저항 돌연변이라는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매일 밤 죽던 두 사람은 갑자기 깨어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의 몸으로 합쳐져 괴물이 됩니다. 그 괴물은 결국 파울라를 죽이고 책과 열쇠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파울라가 죽은 후 휴이는 열쇠를 가져다 감방을 열고 책을 듭니다. 파울라가 죽은 후 휴이는 열쇠를 가져다 감옥문을 열고 책을 갖게 됩니다. 달리아는 그에게 자신의 안에 있는 책들의 미궁을 열라고 말하지만 휴이는 필요 없다고 괴물은 저절로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괴물은 레이디시와 레니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저택으로 돌아온 후 평소처럼 그들은 다투고 휴이는 자신보다 더 큰 책더미를 달리안에게서 가져와 문을 열려고 합니다. 똑똑. 그리고 아른이라는 남자가 그에게 유령책 하나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휴이와 달리안은 유령책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새로운 임무임을 알고 아르니와 함께 유령책을 요청한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달리안은 아르니가 청혼했던 비올라가 유령책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그 뒤에 무언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르니는 달리안에게 비올라를 만났을 때 예의를 차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나쁜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달리안은 비올라를 보면 못생긴 여자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아르니의 취향을 알고 있고 아르니가 딱히 미남은 아니니까요. 그를 받아들이려는 여자는 비올라의 저택에 도착하는 순간 충격을 받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르니는 그녀를 휴이에게 소개하며 이 사람이 자신의 전임 지휘관이고 이 아이는 웨스가 입양한 딸 달리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달리안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비올라에게 유령서적을 원하는 이유를 묻고 그녀와 아르니의 이상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올라는 정중하게 행동하며 달리안에게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하고 그녀를 검은 공주 비블리오테카 단탈런의 공주이자 수호자인 달리안이라고 부릅니다. 휴이는 비올라가 달리안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달리안은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비올라는 자신에게 지식은 있지만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3년 전 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 휴이가 거대한 비행 괴물을 발견하고 총을 쏘지만 괴물은 아무렇지도 않고 백작이 비올라를 데려가려 오니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그리고 보름달 밤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후 괴물은 사라집니다. 그 순간 달리아는 비올라가 이 모든 것을 유령 같은 책을 찾기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그녀가 그녀를 노리고 오는 백작과 맞서 싸우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비올라는 그녀에게 바로 그게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느꼈기 때문이죠. 속에 있어서 그래서 다렌이 그녀에게 왜 이 도시에서 계속 살았는지 도망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멀어져? 비올라는 모른다고 말하지만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이 도시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달리아는 휴이를 데리고 비올라에게 보름달 밤에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름달 밤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거대한 무리의 남자들이 비올라를 구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처럼요.
그리고 그들은 비올라가 부탁했던 유령 책들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내려오자마자 모두 그녀 주위에 모여들어 악당 백작으로부터 자신들이 그녀를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올라는 그들에게 모두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에게서 요청한 유령의 책 5권, 그녀는 다시 도망치자고 그들에게 말하지만 그때 누군가 하늘을 날며 말한다. 그리고 비올라에게 쓸모없는 남자들을 잔뜩 모아왔다고 실망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와 싸우려고 유령의 책 5권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무기로 그를 죽이려 하지만 그는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을 죽이고 비올라에게 와서 함께 가자고 한다. 놀랍게도 비올라는 그의 딸이었고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휴이는 죽은 사람들이 피가 아니라 은색 액체를 흘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달리안에게 그 악당도 그에게 사람들에게 이럴 권리가 있다니, 하지만 달리안은 이게 환영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당은 딸 비올라에게 가서 그녀의 실험이 자신 주변의 이 모든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비올라는 그가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해요. 그는 화가 나서 비올라를 보호하는 모든 남자들을 공격하는 하늘을 나는 괴물들을 소환해요. 휴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달리안에게 이런 힘이 환영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묻고, 달리안은 그 남자가 금단의 지식을 사용하는 진짜 마법사이기 때문에 환영서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때 휴이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고 달리안에게 그 마법사를 반드시 보름달 밤에 오라고 해요. 달이 그에게 힘을 주거든요. 마법사는 그의 말이 맞다고 하며 자신의 이름은 멘자르이고 백작이라는 칭호는 아주 오래전 어떤 왕자에게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매우 오래된 시대의 왕자에게서 말이죠. 그는 달리안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흑색 공주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달리안은 그처럼 강력한 마법사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화답합니다. 지금 그처럼 강력한 마법사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앉아서 자신이 딸을 되찾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하고, 그러면 진정한 힘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니가 그의 앞에 서서 비올라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마법사는 자신의 괴물들에게 아르니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비올라는 변신하여 달려들어 모든 괴물들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마법사는 그녀를 보며 비웃으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섰던 모든 남자들에게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소녀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을 각오를 알고 보니 비올라는 전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마법사가 그녀를 창조했고 그녀의 첫 번째 시험은 모든 남자들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것이었으며 그녀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달리안은 마법사에게 이제 비올라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마법사는 그녀를 데려가 계속해서 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르니는 동의하지 않고 비올라가 진짜가 아니더라도 그녀를 보호하려 합니다. 진짜가 아니더라도요? 그 와중에 달리안은 휴이에게 그의 열쇠로 책 미궁을 열고 이 모든 것을 끝낼 책을 꺼내라고 말하고, 휴이는 그녀의 말을 듣고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책과 마법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지만 마법사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비올라에게 인공적인, 비현실적인 몸으로 살 기회를 줍니다. 그는 흑공주와 열쇠지기 즉 달리안과 휴이에게 곧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갑자기 마법사는 사라집니다. 그는 흑공주와 열쇠지기 즉 달리안과 휴이에게 곧 다시 만나겠다고 말하고 갑자기 마법사는 사라집니다. 아니와 모든 남자들이 비올라를 구한 후 그녀 앞에 일렬로 서서 그녀에게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해 결혼하라고 요청합니다. 비올라가 선택하려고 일어서자 바로 그때 완전히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고 그녀는 그에게 매우 감명받고 매료되어 그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위해 그들이 한 모든 일 후에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달리안조차 놀라서 휴이에게 여자의 마음은 100권의 유령책보다 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 남자가 옆에 여자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메이블이라는 여자 경찰관이 그들을 세우고 그 남자는 평소와 달라서 약간 놀랍니다. 그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경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메이블은 그에게 지난 전쟁 후에는 남자들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신이 그 일을 하고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약간 어색해하며 자신의 이름은 아리고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플람이라고 말합니다. 메이블은 그들에게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할은 마음에 자물쇠를 가진 어린 소녀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녀는 항상 책을 들고 나이 많은 남자와 함께 걷는데 그 남자는 휴이와 달리안인 것으로 밝혀지지만 메이블은 그들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의 체에 이상하게 생긴 홀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에게 그의 직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묻습니다. 할은 그녀에게 자신도 그녀처럼 경찰관이지만 라는 부서에 속해 있다고 말한다. 책 태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그 소녀와 함께 중요한 책을 찾고 있어요. 할은 그녀에게 자신과 플래미, 하룻밤을 보낼 만한 근처 호텔을 알고 있는지 묻지만 마벨은 현재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할은 놀라서 그녀에게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묻고 마벨은 의심스럽고 수상쩍은 사람들을 가까이서 감시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감시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할은 동의하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저녁 식사를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 후 할은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약 80명의 사람들이 의문스럽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벨은 충격을 받고 그럴 리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그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은 그 실종자들이 마을 사람들이 아니고 가끔씩 지나가는 행상인들과 상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마벨은 그가 묻고 있는 두 사람이 실종된 80명 중에 포함되는지 묻습니다. 할은 모르겠지만 그의 임무 중 하나는 그 두 사람이 특히 실종 사건의 배후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 후 메이블은 그들을 자신의 매우 큰 집으로 데려가 자신이 혼자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인사시키지만 그녀의 여동생 패티는 그들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즉시 마을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즉시요? 메이블은 그녀의 무례한 행동을 나무랍니다. 메이블은 그들에게 사과하고 방으로 안내합니다. 밤에 할은 집을 나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많은 집들이 완전히 불타고 파괴되어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불탄 마을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한 소녀가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어옵니다. 똑똑한 할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왜 있는지 소녀에게 묻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누가 그녀를 보냈을까요? 그때 소녀는 괴물로 변하기 시작하고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며 할을 공격합니다. 할은 그녀를 제압하고 그녀가 마을을 지나가는 여행자들과 상인들을 죽이고 다니는 괴물일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죽이는 괴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메이블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녀의 조부모가 그를 똑같이 마치 프로그램이라도 된 듯 아침과 똑같이 플람에게 갔을 때 그는 패티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웁니다. 그리고 집에 마지막으로 온 손님들에 대해 묻습니다. 패티는 그들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할은 플람을 데리고 집을 나서서 함께 마을의 공장으로 갑니다. 플람은 할에게 그 공장이 전쟁 중 폭탄을 만들었던 곳이라 음침하고 무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할은 그 공장이 전쟁 중에 폭탄을 만들던 곳이 맞다고 말하며 그렇다면 전쟁도 아닌데 지금도 가동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공장이 가동 중이며 마치 사람처럼 생긴 인형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섬뜩하고 이상해요. 사람 모양의 인형들, 그리고 그 인형들 스스로가 공장에서 일하며 더 많은 인형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처럼 옷을 입히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처럼요. 할은 플렘에게 이 인형들이 고대 흑마법 때문에 움직인다고 말해요. 일시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이게 하는 마법이라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 메이블이 있다고 확신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메이블이 있다고요. 갑자기 메이블이 그들 앞에 나타나 할에게 어떻게 진실을 알아챘냐고 묻습니다. 할은 그녀를 본 순간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한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관심을 끌려고 했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다가와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주요 용의자가 되고 흑공주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마벨은 흑공주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어릴 적 전쟁으로 마을이 파괴되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 흑공주는 불과 전쟁을 지켜보며 인간들이 그런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앞에서 무너진 마벨을 보고 유령에 대한 환상의 책을 주어 마벨이 스스로를 위로하도록 했습니다. 그 책에는 마벨이 인형을 조종하고 마을 사람들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흑마법 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에게 전쟁 중에 폭탄이 실수로 화약고를 맞췄다고 말합니다. 공장 때문에 마을 전체가 불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하지만 할은 그녀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움직이는 이 인형들이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혹은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질문을 하면 괴물로 변하고 그 때문에 마을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든 죽는 거라고요. 그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짜가 되었고 수년에 걸쳐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이상한 인형들 때문에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마벨은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인형들에게 할을 공격하라고 명령해요. 메이블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인형들에게 할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할은 그것들을 모두 제압하고 휴이처럼 열쇠 관리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팔에 있는 상징을 사용하여 플렘의 심장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잃어버린 도서관이라는 도서관과 책 한 권이 나옵니다. 하지만 메이블은 그가 책을 읽을 만큼 오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먼저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먼저 죽일 거라고? 할은 어차피 책을 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책을 자신의 홀에 넣는 순간 주변의 모든 인형들이 심지어 마을에 있는 인형들까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의 영혼이 사라지고 메이블은 쓰러집니다. 할은 그녀를 업고 집으로 돌아가고 패티가 문을 열자 그는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메이블을 위해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억만 지웠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는 그에게 패티가 감사를 표합니다. 한편 휴이와 돌리안은 그들의 마을에 있는 인기 베이커리 앞에 서 있습니다. 돌리안이 좋아하는 것을 사서 그녀의 잔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몇 시간 동안이나 기다립니다. 마침내 순서가 되어 물건을 받자 한 소녀가 가게 안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휴이를 보자마자 그는 친절하고 착해 보인다며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몰라서 꼭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리안은 그녀를 밀치며 이미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작은 언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피오나라는 여자아이를 쫓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들을 보자마자 피오나는 휴이의 손에서 빵을 낚아채 달립니다. 휴이가 남자들이 피온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피오나는 휴이에게 말했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 그녀를 도와줄 거라고 확신했기에 휴이는 그녀에게 그냥 포기하라고 말한다. 피오나는 자신을 쫓는 남자들로부터 구해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달리던 중 발이 걸려 빵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그녀를 쫓던 남자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가고 돌리아는 정말 원했던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정말 원했던 것들이 이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휴이와 돌리안에게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피오나를 쫓던 남자들이 그들을 그녀의 저택으로 데려가고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 깊이 사과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딸이 떨어뜨린 것들에 대해서요.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는 휴이에게 톰보이 같은 딸 피오나 때문에 사과하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행동 때문에 지쳐버렸다고요. 휴이는 돌리안에게 피오나의 아버지가 페미나즈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브 제품과 향수 생산으로도 매우 유명한 회사죠. 피오나의 아버지는 피오나도 자신처럼 매우 재능이 있고 그들의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며 그녀 덕분에 매년 많은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1년?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휴이는 향수병에 새겨진 책 그림을 발견합니다. 그는 피오나의 아버지에게 향수병에 있는 책 이야기에 대해 묻습니다. 피오나의 아버지는 그 책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책이 아버지에게 향수 제조법을 알려주었고 그것이 그들을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그 책을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녀인 피온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 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그저 책일 뿐이고 그는 읽을 호기심이 없어요. 하지만 달리아는 그 말이 마음에 걸리고 이 책이 평범한 책이 아니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 후
피오나의 아버지가 비독의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서 방문은 끝납니다. 피오나 아버지는 딸의 행동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휴이는 피오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고 아버지는 허락합니다. 휴이와 달리아는 피오나를 만나러 가고 가는 길에 달리아는 휴이에게 비독에 대해 묻습니다. 휴이는 세상 앞에서는 비독이 그냥 평범한 회사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사기와 사기극에 연루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와 사기극에 연루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피오나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녀가 항상 향수를 만들기 때문에 살고 있는 저택 옆 작은 집입니다. 거기서 향수를 만들거든요. 피오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피오나가 사람들의 냄새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휴이의 냄새를 맡았을 때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이는 요점을 말하며 아버지 저택에서 왜 도망쳤고 왜 그녀의 집 열쇠가 그녀에게 있지 않고 경비원에게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아버지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버지가 이제 돈밖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최신 제품 블루트리스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묻지도 않고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향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맡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할아버지가 그 책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달리안이 그녀를 보고 책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피오나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휴이가 피온에게 그들이 그녀가 왜 도망쳤는지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온 주된 이유는 책을 보고 유령을 위한 헛개비 책이 아니라 평범한 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세게 두드려집니다. 그녀가 그것을 열자 매우 아파 보이는 남자가 그녀에게 애거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물을 원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녀는 그에게 유물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고 휴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밖에 있던 경비원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그를 들여보내졌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경비원이 배덕 회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재빨리 상사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피오나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그를 구하러 달려가지만 그녀가 서재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남자가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보자 자신을 맛보게 해준 소녀라며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녀가 유물을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달리아는 그에게 모두가 갑자기 얘기하는 그 유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노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작은 향수병을 꺼내며 이게 바로 라고 말한다. 유물 그가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기분이 든다. 자신이 우연히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많이 맡으면 미쳐버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맡으면 미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미칠 수도 있다고요? 그때 빈스라는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 유물의 제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의 제조법을 가지고 있죠. 그는 노스에게 피오나를 죽이면 그들의 임무는 끝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물의 제조법을 알고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휴이가 그들을 막으려 하자 모두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싸움 도중 누군가 휴이를 찌르려 하자 피오나가 휴이 앞에 몸을 던집니다. 휴이는 정신없었고 칼은 피오나에게 꽂힙니다. 대신에 하지만 그녀는 향수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노스에게 던져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달리아는 피오나를 매우 걱정하며 휴이에게 미궁 도서관을 열어 치유의 책을 꺼내 피오나를 치료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휴이는 그렇게 하고 책을 꺼내 피오나가 괜찮아질 때까지 읽어줍니다. 휴이는 그렇게 책을 꺼내 피오나가 나을 때까지 읽어줍니다. 그 순간 피오나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침내 할아버지의 책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책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오나는 다른 향수를 꺼내 휴이와 달리안에게 뿌리고 그들을 기절시킵니다. 피오나는 그들을 묻고 휴이가 깨어났을 때 달리안은 피오나가 바독의 부하 중 한 명과 함께 도망쳤지만 열쇠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휴이는 자신과 달리안을 풀고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여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무엇을 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저택을 수색하다가 방문에 잠금을 풉니다.
그리고 안에서 다시 부상당한 피오나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유물을 바독에게 팔려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바독의 부하 중 한 명과 함께 가서 그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유물의 비법은 그녀와 함께 묻힐 것이고 그녀는 죽고 그들은 그녀를 구할 수 없는데 치유의 책은 한 사람을 2번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휴이와 달리아는 저택으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휴이가 문을 열러 가고 이상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묻지만 그 남자는 사실 변장한 카밀라였습니다. 남자 옷. 달리안을 놀리며 가짜 콧수염을 붙여주고 휴이와 함께 웃습니다. 달리안이 화내자 카밀라는 약점을 찾았다며 초콜릿 상자를 꺼내 건넵니다. 달리안은 조용히 카밀라가 가져온 간식을 먹으며 책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카밀라는 달리안이 읽는 책에 귀여운 테디베어 그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런 걸 좋아할 줄은 몰랐다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냐고 묻습니다. 달리안은 원하는 테디베어 그림을 가리키지만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독일에서 만들었으니까. 카밀라는 휴이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휴이는 무엇을이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좋은 것이면 뭐든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클립을 꺼냅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져가고 떠나고 휴이는 그녀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달리안에게 카밀라가 다른 선물이 있다고 말했지만 주기 전에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휴이와 달리안은 서점으로 향합니다. 거기 판매원이 가게에서 유령 책을 발견하고 확인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노인은 책을 찾지만 찾을 수 없고 오늘 아침 할인 행사 때 실수로 팔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실수로 휴이가 누가 샀는지 기억나느냐고 묻자 그 노인은 아마도 남장을 한 여자아이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즉시 카밀라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달리안이 그 유령책의 이름을 묻자 그는 그것이 평등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달리안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고 그것이 분명히 유령, 책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카밀라에게 가려고 차에 탔습니다. 가는 길에 휴이는 달리안에게 책 제목을 듣고 왜 그렇게 놀랐는지 물었습니다. 달리안은 그에게 그 책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과 바꿀 수 있다고 읽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말이죠. 휴이는 교환하려면 가치가 같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달리안은 한 사람에게 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치가? 그러고는 그들은 카밀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녀가 조금 전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윌슨 부인 집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때 휴이는 하녀가 자신이 카밀라에게 준 것과 같은 종이 클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카밀라에게. 그는 하녀에게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묻고 하녀는 카밀라가 자신의 시계와 바꿔서 그것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카밀라가 그 책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윌슨 부인 집으로 서둘러 가지만 카밀라가 이미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찾다가 그녀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거래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찾고 그녀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서 그러자 한 남자가 그들에게 바린 씨 저택을 알려줍니다. 휴이는 달리안에게 바린 씨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희귀하고 이상한 물건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카밀라는 실제로 그곳에 있었고 달리안이 원하는 곰 인형을 얻기 위해 바린 씨와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달리안이 원하는 곰 인형을 바린 씨는 그녀에게 그 곰 인형이 자신에게 엄청나게 귀중하다고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휴이와 달리안이 마침내 바린 씨 저택에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카밀라가 곰 인형을 들고 나오며 그것을 달리안, 휴이는 그녀에게 곰 인형을 어떻게 구했는지 묻습니다. 카밀라는 바린 씨를 설득해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말합니다.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그에게는 목숨보다 귀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휴이는 그녀가 곰 인형과 정확히 무엇을 교환했는지 묻습니다. 카밀라는 바린 씨가 엄청난 욕심쟁이라서 힘든 거래였지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과 곰 인형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휴이는 달리안을 위해 평등의 책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달리안, 이후 모두 저택으로 돌아가고 휴이는 카밀라에게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을 주다니 카밀라는 그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솔직히 그 책은 자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휴이는 문을 열고 매우 무서워 보이는 아르니를 발견한다. 그는 달리안과 카밀라에게 재빨리 도망치라고 말한다. 갑자기 아르니의 손에서 거대한 나무가지들이 솟아나오고 그는 그것들을 제어할 수 없다. 아르니가 진정된 후 힘도 사라지고 그는 휴이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레나라는 여자 자신의 연인을 만났다고 말하며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휴이는 그에게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라면 차라리 아니가 레나가 유령 책을 가지고 있고 그의 오른손에서 나온 이상한 힘은 그녀가 가진 책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힘이 레나가 가진 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휴이가 레나가 가진 책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니가 그것은 연결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달리아는 그들에게 연결의 책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반쪽이 서로 재결합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가 이를 확인하고 휴이에게 자신이 첫 번째 반쪽을 찾았고 책의 이야기를 듣고 연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수들에게 두 번째 반쪽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조수들에게 나머지 반쪽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후반부는 레나와 함께였어요.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하고 그는 그녀와 함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죠. 그녀와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달리안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녀를 나중에 바람 피웠을 거라고요. 말이죠. 아니는 부인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달리안은 그에게 부인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 힘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요. 말이죠. 아니는 다시 부인하며 레나가 엄청나게 질투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평범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질투했죠. 그가 넘어진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워준 적이 있었는데 레나는 질투했어요. 또 한 번은 한여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레나가 그 모습을 보고는 격분했어요. 그때 책이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힘에 맞았어요.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둘이 아직 이야기하는 동안 아니는 창문을 통해 저택 밖에 레나가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저택 밖에요? 그는 겁에 질려 휴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이는 동의하고 레나를 위해 문을 열러 갑니다. 그녀는 아르니에 대해 묻습니다. 휴이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고 그녀가 아르니를 보자마자 책을 들고 그것을 그의 앞에 놓았다. 책이 아르니를 태운다. 이를 마친 레나는 휴이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난다. 그날 밤 휴이는 부활의 책을 읽고 아르니를 다시 살려낸다. 계획대로 아르니를 덮쳤던 저주는 그의 죽음 후에 풀렸고 아르니는 휴이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휴이는 그에게 다시는 그 유령책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녀 아이라를 불러 식료품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손녀 아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대답하지 않는다. 그때 멀리서 마을에 처음 온 것 같은 남자와 여자아이를 봅니다. 그 후 그녀는 군인들을 돕고 부상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상 치료에 대해서요. 그녀의 삼촌 야니가 와서 그녀를 부릅니다. 삼촌 야니는 군인 중 한 명이며 할머니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할머니께 그녀는 다른 사람이 죽었냐고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마을 어른들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을 어른들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라는 그들을 피해 도망치려 하고 삼촌은 할머니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쫓습니다. 할머니 댁에. 할머니는 전혀 환영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무장한 남자들은 자기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미초 요새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그의 전쟁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니는 요새의 주민들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곤충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이라는 그 곤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배자모라고 말합니다.
삼촌은 아이라의 말이 맞다며 날아다니는 배자모 곤충들이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그가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야니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삼촌은 그녀가 옳다고 말합니다. 날아다니는 배자모 곤충들이 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가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가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야니는 그에게 필요한 힘에 대해 말합니다. 아고니스,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내쫓고 그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애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그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얀니와 경비병들이 떠난 후 아이라의 할머니는 그녀에게 북쪽 숲에 아고니스라고 불리는 흰잎이 나는 나무가 있다고 말하고 그 잎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밤이 되면 나무를 찾을 수 없으므로 바람처럼 빨리 달려야 합니다. 밤이 되면 아이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열심히 달리다가 지쳐 잠시 쉬었습니다. 쉬려던 참에 총소리가 들려 놀랐어요. 알고 보니 아침에 봤던 휴이와 달리안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휴이가 자기가 찾던 나무 옆에 서 있는 걸 본 아이라는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달리안은 호기심이 많아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하얀 나무에 대해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라가 의사냐 마법사냐고 물었고 아이라는 둘 다라고 답했어요. 할머니께서 그 나무에 대해 말씀해 주셨대요. 달리아는 그 독성 잎으로 화살을 만들어서 배자모 벌레와 싸워. 아이라는 달리안이 배자모 벌레에 대해 아는 것에 놀란다. 달리아는 만약 그런 벌레를 보게 되면 용감하게 굴지 말고 독화살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한다. 아무런 효과도 없을 테니까. 독도 전혀 효과가 없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망치는 거야. 그러자 휴이는 아이라에게 근처에 책을 파는 곳을 아느냐고 묻는다. 아이라는 그에게 아침에 있던 거리의 도시에 하나 있다고 말한다. 달리아는 그 때문에 너무 멀리 걸어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숲 한가운데 와 있게 되었다며 그를 야단친다. 그들이 원하는 장소 옆에 그 후 아이라는 할머니 댁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는 독초잎을 가져다가 액체를 만들어 병에 담아 아이에게 줍니다. 병에 담아 아이에게 줍니다. 할머니는 티토 걱정이 많을 테니 빨리 도시로 가서 티토를 보호해야 한다고. 벌레가 보이면 독약을 뿌리라고 말합니다. 도시로 빨리 가서 티토를 보호하고 벌레가 보이면 독약을 뿌리라고 말합니다. 아이라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도시로 빨리 달려갑니다. 멀리서 도시가 멀쩡한 것을 보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도시에 도착하니 벌레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 부쉈어요. 그녀는 벌레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며 할머니가 준 독약을 던지지만 효과가 없다. 그녀는 달리안의 말 독이 효과 없을 것이며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도망쳐야 한다는 말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다행히 달리안과 휴이가 와서 그녀를 구한다. 휴이는 총으로 벌레들을 향해 쏜다. 하지만 벌레들은 총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휴이와 달리안은 이곳에 와 있다. 트럭에 실린 책들을 일부 파괴했고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나머지 책들을 파괴하려고 왔습니다. 산소가이라 할머니 댁으로 피신한 사람들 말입니다. 야니는 그들을 모아이라 할머니에게 벌레를 죽일 수 있는 독약을 주지 않은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아이라 휴이 달리안이 도착합니다. 아이라는 애인인 티토를 확인하러 가고 무사한 것을 확인한 후 야니에게 가서 그 독약이 생각했던 대로 벌레에게 효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능은요. 휴이와 달리아는 티토가 가져온 책들을 파괴하기 위해 이 벌레들이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와 함께 그들이 이야기하는 순간 곤충들이 몰려들고 모두들 공황 상태에 빠져 겁에 질립니다. 무서워합니다. 달리아는 휴이에게 미궁 도서관을 열고 곤충들을 없앨 책을 꺼내라고 명령합니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휴이는 그렇게 하고 미궁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곤충들이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아이라는 그들의 힘에 깊은 감명을 받고 계속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달리아는 자신과 휴이는 이제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이라는 그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때 달리아는 자신이 매일 그녀를 본다며 그녀의 세계에 끼어든 것에 대해 사과해요. 그녀의 세계에
하지만 아이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휴이와 달리안은 사라져요. 알고 보니 휴이와 달리안이 아니라 공주에 관한 특정 책을 읽었을 때 그 책 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살던 시대에 살게 되었고 그녀가 벌레들을 물리치도록 도운 후 그 책을 나와 자신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후 휴이와 달리안은 정원에서 작은 소풍을 떠나요. 달리안은 앉아서 먹고 휴이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멈매 있어요. 하지만 그의 연주는 너무 형편없어서 달리안은 짜증이 나서 접시를 그에게 던져요. 그를 멈추게 하려고.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내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달리안 옆에 이상한 여자아이가 나타나고 달리안이 그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휴이 뒤에 숨습니다. 이상한 여자아이는 휴이에게 바이올린에 대해 묻고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아는 또 다른 이상한 남자아이가 나타나 크리스탈이 휴이를 괴롭혔다면 사과하고 바이올린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휴이는 동의하고 그에게 바이올린을 줍니다. 그 남자아이는 바이올린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고장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바이올린을 고치고 그에게 줍니다. 크리스탈이 연주해 보려고. 처음에 크리스탈이 너무 못해서 소녀는 바이올린이 여전히 고장났다고 생각해. 고장났다고? 하지만 그 후 아름답고 마법처럼 연주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완전히 매료되어 서서 들어. 경청해. 휴이와 달리안이 보고 있는데 달리안은 휴이에게 크리스탈이 자기보다 훨씬 잘 연주한다고 말해. 훨씬 잘한다고. 사람들이 크리스탈 주위에 모여들며 이름을 불러. 휴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탈을 아는 걸 보며 크리스탈이 유명한지 묻고 소녀는 초조해하며 크리스탈에게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크리스탈은 바이올린에 완전히 몰두해서 놓으려 하지 않아요. 소녀는 휴이에게 바이올린을 잠시 빌릴 수 있냐고 부탁하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해요. 휴이는 동의하고 소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을 달리고라고 소개해요. 소녀는 크리스탈을 가지고 바로 떠나고 휴이와 달리안도 떠나서 가장 좋아하는 서점에 가서 새 책을 몇 권 사요. 거기서 휴이는 크리스탈에 쌓인 사진을 발견해요. 그는 서점 주인에게 크리스탈에 대해 묻고 주인은 그녀가 매우 유명한 연주가이며 작곡가두라는 전설적인 음악가의 곡들을 연주한다고 말해요. 그는 당대 최고의 유명한 음악가였죠. 달리안은 그 작곡가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며 휴이에게 그가 매우 유명했고 57곡이 넘는 악보를 썼지만 아무도 그의 음악을 연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도한 사람은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사람들은 그 효과 때문에 마약에 비유했습니다. 나중에 그 효과가 유령책과 똑같았기 때문에 유령악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은 그 후 유령악보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 재산의 절반을 지불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크리스탈이 내일 런던에서 공연을 한다고 말합니다. 공연을 할 거라고요. 달리안은 휴이에게 그 콘서트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갑니다. 그들은 들어가려고 하고 경비원과 이야기하며 그저 바이올린을 가지러 들어갔다 나가겠다고 말하지만 달리안은 억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경비원은 예약이 없다며 그녀를 막고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휴이는 그녀를 데리고 가서 경비원에게 사과하고 그들은 떠납니다. 휴이는 달리안에게 왜 그렇게 콘서트에 가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달리안은 그에게 크리스탈이 모든 그녀가 연주하는 악보들이에요. 휴이와 달리안은 들키지 않고 콘서트홀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몰래. 휴이는 전날 크리스탈과 함께 있던 남자가 문을 통해 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도 못 보게 조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가 나간 후 휴이와 달리안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가 매우 이상한 냄새가 나는 비밀 통로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통로로 들어가고 휴이는 어두워서 라이터를 켭니다. 그때 누군가 달리안을 공격하려 하지만 휴이가 막아서 대신 맞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는 기절했다가 달리안 옆에 묶여있는 채로 깨어난다. 크리스탈이 그들 앞에 서서 음악책을 들고 있다. 휴이가 그녀가 그것으로부터 연주할 건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달리고를 슬프게 만들 테니까요. 휴이도 피아노에 앉아있는 소녀를 보고 그녀가 누구냐고 묻는다. 크리스탈은 달리고가 공연을 도와주려고 자신을 만들었다고 그에게 말한다.
크리스탈이 휴이에게 달리고를 좋아하냐고 묻자 휴이는 좋아한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달리고가 고쳐줬기 때문이다. 그의 바이올린이고 그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크리스탈은 그의 대답에 만족하며 그를 위해 연주를 시작한다. 그때 딜리고가 들어와서 크리스탈에게 왜 놀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휴이와 달리안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 풀어주려 하며 휴이에게 크리스탈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콘서트 시작 전에 휴이는 달리고가 크리스탈 공연을 위해 이 홀을 지었다고 생각했기에 혼란스러워하고 하지만 달리고는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그때 킨더라는 이름의 홀 매니저가 들어옵니다. 달리고는 그에게 휴이와 달리안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가뒀냐고 묻고 그들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매니저는 콘서트가 끝난 후에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웨스의 손자인 휴이가 참석하는 것은 큰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고는 그에게 이 콘서트를 계속하게 하거나 크리스탈이 거기서 공연하게 할 거야. 킨더는 크리스탈이 연주하는 걸 듣는 순간 마음이 바뀔 거라고 말해. 달리아는 크리스탈을 출연시키고 싶다고 말해. 사람들이 그녀의 연주를 듣는 순간 마치 중독자처럼 매료되어 다시 듣고 싶어하고 엄청난 돈을 기꺼이 지불할 테니까. 그래서 크리스탈의 공연을 매우 드물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녀가 마침내 공연한다는 걸 알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테니까. 달리고는 다시 킨더를 말리려고 시도하며 절대 크리스탈을 희생시키거나 그의 콘서트에서 공연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 킨더는 그를 비웃으며 크리스탈 같은 기계를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묻지. 그때 휴이는 크리스탈이 인간이 아니고 자동 인형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킨더는 달리고에게 넌덜머리를 내고 그를 쏘면서 크리스탈의 음악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둡니다. 달리고는 심하게 다친 채 휴이에게 자신이 크리스탈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임무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었는데 킨더가 그녀를 발견하여 유령의 책을 주고 그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강제로 공연을 시켰습니다. 달리고는 일어나려고 하다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휴이를 묶은 밧줄을 자르고 휴이는 재빨리 달리안에 묶인 것을 풉니다. 그들은 도망칩니다. 크리스탈이 연주한 음악은 황혼의 선율이었고 그 힘 때문에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킨더와 그의 부하들을 제외하고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건물과 함께 책이 파괴되면서 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휴이가 조종 분야에 막 발을 들여놓았던 때로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매우 숙련된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투기를 조종하는 모습에 모든 병사들이 감탄했습니다. 그의 상관인 에이스도 예외는 아니었고 휴이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에이스는 미쳐서 휴이를 포함한 자신의 부대원들을 모두 비행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불러내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이는 에이스를 막으려 했지만 에이스는 휴이를 쫓으며 그 역시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에이스가 그에게 사격하는 동안 휴이가 가지고 있던 도서관 열쇠가 날아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휴이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자 그의 제트기가 빙빙 돌았고 그 때문에 에이스는 사격을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그를 놓아주기로 결정했고 휴이는 운이 좋았다며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에이스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에이스가 전쟁이 끝나서 깊이 낙담하여 앉아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전쟁은 그가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자 장소였습니다. 억눌린 감정들을요?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모든 감정을 써내려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집에 돌아온 그는 침대에 앉아 절망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방에 이상한 작은 소녀가 나타나 이상한 방식으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녀는 그에게 유령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에이스는 유령책이 독자에게 마법의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녀의 모습이 매우 이상하고 말하는 방식으로 보아 그녀가 유령책을 만든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유령책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에이스는 궁금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가 쓴 단어로 환영의 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쓴 단어로 환영의 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환영의 책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강한 감정을 쏟아부은 사람이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말이죠. 그리고 환영의 책을 만들려면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고, 그녀는 그 일을 도와줄 거였습니다. 그녀가 그 일을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라지엘이었고, 라지엘의 잃어버린 도서관 사서였으며, 그녀가 그의 책이 완성되면 입양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에이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는 그 소녀가 말한 것처럼 환영의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소녀의 말처럼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에이스는 계속 책을 쓰려고 애썼고, 마침내 그가 자신의 부대를 전멸시킨 날이 왔습니다. 휴이만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휴이의 제트기가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진 후 그는 다시 제어권을 되찾고 돌아와 에이스를 추격했습니다. 그는 에이스에게 말을 걸며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며 그의 비행기를 파괴했습니다. 휴이는 자신이 한 일에 만족했습니다. 그에게는 에이스를 구한 것이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속으로 죽어있던 에이스를 말입니다. 에이스는 비행기에서 추락했고 거기서 라지엘과 다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령책, 그를 죽음에서 되살리는 데 쏟은 노력만큼의 가치가 없었어요. 에이스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들은 그에게 아주 오랫동안 죽어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를 되살린 건 그가 그들에게 유령책을 써주길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를 제거하려 했죠. 그런데 휴이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에이스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에이스를 죽이고 고통을 끝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 고통을 끝내려 했던 거예요. 그의 고통을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처음 장면에서 어린 소년과 함께 있던 소녀가 나오죠. 혼자 앉아서 슬프고 외롭다고 느끼며 그 소년에게 열쇠를 줬다고 속으로 말하는 그녀. 언젠가 와서 자신을 데려갈 거라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휴이가 피를 흘리며 심하게 다친 채 서 있다.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휴이를 보고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그럼 조금 뒤로 돌아가서 휴이와 달리안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읽고 있어요. 신문을 보고 달리안에게 어제 런던에 있던 누군가에 관한 소식이 있다고 말한다. 좀비처럼 생겼고 총알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휴이는 이것이 팬텀 북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의심하며 뭔가 다른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 인위적인 실험입니다. 두 사람은 호기심에 그 일을 조사하기로 하고 다음 날 런던으로 향하는데 도시는 무리지어 사람들을 공격하는 좀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휴이는 신문 몇 장을 집어 뉴스를 읽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몇몇 신문에는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똑같은 글이 쓰여 있었고, 하지만 그의 신문에는 그가 익숙한 방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들이 같은 종류의 텍스트를 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팬텀 책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좀비로 만들었어. 휴이는 그 신문을 만드는 도시의 공장에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공장이 매우 이상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더욱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는 남자를 만나고 휴이와 달리안을 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합니다. 휴이는 동의하고 그를 따라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에이스에게 나타났던 소녀 라지엘이 이제는 붉은 공주로 알려진 채로 들어오고 그녀 옆에 남자는 에이스의 비행기 추락 후 그를 끝장낸 사람입니다. 그가 말이죠. 알고 보니 둘 다 흑공주 달리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지엘은 달리안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둘은 심하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한편 교수는 자신의 신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휴이가 그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신문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그가 유령책을 제작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유통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유령책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인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어요. 모두 신문을 읽으니까요. 그리고 휴이가 걸림돌이 될 걸 알았기에 휴이가 정신 팔린 틈을 타 총을 쏘았고 휴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교수는 달리안도 죽이려 했지만 부상당한 휴이는 달리안을 잡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도망쳐 교수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마을 사람들을 시켜 그들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휴이는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걸 느끼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심하고 달리안에게 도서관을 열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달리안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꺼내는 대신 휴이는 직접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전에 본 소녀가 앉아서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소녀가 돌아서자 다친 휴이가 보였다. 휴이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어릴 적 약속대로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휴이는 처음에 소녀와 함께 있던 어린 소년이었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고 도서관에서 탈출하려고 달렸다. 하지만 도서관의 수호자에게 발각되어 소녀가 떠나는 것을 막혔고 소녀는 휴이와 헤어졌다. 소녀의 영혼은 도서관에 갇히고 육체는 밖에 남았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도서관 안에 가두고 그녀의 육체는 밖에 남겨두었다. 그가 소녀를 붙잡아 묶는 동안 달리아는 움직이지 않는 휴이를 걱정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휴이는 여전히 도서관 안에 있으며 마치 기억을 잃은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지워진 것 같아요. 소녀는 휴이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소녀는 달리안에게 손을 뻗어 도서관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휴이를 구할 수 있도록요. 달리안은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락합니다. 소녀는 자신을 풀어주고 휴이의 영혼에 다가가 책을 건네주며 읽으라고 말합니다. 읽으라고요? 휴이가 그렇게 하자 그가 읽기 시작하자 도시의 모든 좀비들이 사라지고 그의 영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그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교수와 라지엘은 인쇄한 모든 신문을 트럭에 싣고 런던과 전 세계에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